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어가 볼 자료는요. 한국시니어TV의 막을 수 없는 죽음에 대한 공포, 철학을 공부하며 부셔보자 이 영상입니다. 죽음이란 주제가 좀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요. 네, 그렇죠. 오히려 이걸 통해서 삶을 더 또렷하게 보고 어떻게 가치 있게 살지 이런 통찰을 얻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영상은 어둠이 있어야 별이 더 빛나는 것처럼 죽음 때문에 오히려 삶이 더 의미 있어진다는 그런 역설을 다루고 있어요. 아, 역설이요. 네, 인생을 생과 사, 이 두 가닥 실로 엮는 과정에 비유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그 실을 더 단단하고 또 의미 있게 엮을 수 있을까? 이걸 이제 철학자들 지혜를 빌려서 살펴보는 거죠. 핵심은 뭔가요, 그러면? 핵심은 딱 이거예요. 죽음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우리 삶의 내용은 우리가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다. 바로 이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철학자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하이데거의 피투성 개념이요. 우리가 뭐랄까 세상에 그냥 내던져진 존재다 이런 거잖아요. 원치 않는 시대나 환경이에요. 네, 그렇죠. 헬렌 켈러 사례처럼요. 처음 들으면 좀 절망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바로 그 지점인데요. 하이데거는 이 던져짐이 절망의 끝이 아니라고 봤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히려 가능성의 시작이라는 거죠. 가능성의 시작이요? 네. 우리는 어떤 조건 속에 던져졌지만 그 안에서 뭘 향해 갈지 선택하고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헬렌 켈러가 그 한계를 딛고 위대한 삶을 만들었듯이요. 중요한 건 주어진 조건 안에서 뭘 할 거냐, 이 선택인 거죠. 아, 선택. 스티브 잡스도 보세요. 췌장암 선고라는 그 극한에 던져진 상황에서 죽음은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삶의 본질을 딱 꿰뚫어 본 거죠. 주어진 조건 속에서의 선택. 그렇다면 다음으로 빅터 프랭클. 이분은 정말 그 나치 수용소 생존자시잖아요. 정말 극한의 조건 속에서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의미를 찾는 게 어떻게 생존 자체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음식보다 의미가 사람을 살렸다는 그 말이 참 강렬하죠. 네, 정말로요. 프랭클의 통찰은 이거예요. 삶이 우리한테 질문을 던지고 우리는 그 질문에 응답하면서 의미를 만들어간다는 거죠. 삶이 질문을 던진다? 네, 나는 왜 살아왔는가? 내 삶의 가치는 뭐지? 이런 질문에 스스로 답하는 과정이에요. 자서전이나 회고록 쓰기가 이런 질문에 답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꼭 거창하게 써야 하는 건 아니죠. 그럼요, 메모나 영상 기록 다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내 삶을 의미 있는 이야기로 보려는 그 태도 그 자체예요. 근데 그런 극한의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는다는 게 이게 말처럼 쉬울까 싶기도 해요. 너무 힘든 상황 자체가 그런 의지마저 꺾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물론이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스퍼스의 한계 상황 개념이 또 다른 시각을 주는 것 같아요. 한계 상황이요? 네, 죽음, 질병, 상실 이런 피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우리를 막 흔들잖아요. 근데 역설적으로 바로 그 순간에 우리한테 실존, 그러니까 외부 조건에 휘둘리지 않는 진정한 나다움이랄까? 이걸 찾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깊이 묻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한계 상황이 나 자신에게 더 집중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 실전 자각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가는 방법 중 하나로 영상에서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작성을 제안하고 있어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요? 네, 이게 단순히 죽음을 준비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내 결정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고 또 나답게 삶을 마무리하려는 주체적인 선택인 거죠. 그렇군요. 굉장히 능동적인 의미네요. 네, 궁극의 한계 상황 앞에서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이런 진심을 제때 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고요. 맞아요. 미루지 말아야 하는데 삶의 유한함을 느낄 때 이런 말들이 더 간절해지는 것도 다 같은 맥락이겠죠. 한계 상황이 우리한테 성찰을 촉구한다면 니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예 운명 자체를 사랑하라, 아모르 파키 이렇게 외치면서 주어진 조건 안에서 의미를 그냥 적극적으로 창조하라고 하는군요. 네, 그렇죠. 왜 사냐가 묻지 마, 그냥 의미를 만들어.
약간 이런 느낌? 네, 좀 그런 느낌이네요. 니체 관점은 정말 좀 급진적이죠. 삶이라는 캔버스에 주어진 물감, 이게 운명이라면 그거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그걸로 나만의 걸작을 그려내라, 이런 외침 같아요. 와우, 멋진 비유인데요? 이걸 실천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버킷리스트 작성일 수 있어요. 아, 버킷리스트. 네,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들, 어쩌면 사소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목록으로 만들어서 하나씩 해보는 거죠. 남들이 정해준 성공 말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경험들을 통해서 나만의 삶의 가치, 나만의 철학을 쌓아가는 과정이에요. 영상 속 그분처럼 대한민국이 10대 경제 강국 되면 아내와 세계 여행 가겠다. 이런 것도 멋진 버킷리스트겠네요. 그러면 충분히요. 개인적인 약속도 아주 멋지죠. 미체가 의미 창조를 강조했다면 사르트르는 그 창조의 재료가 바로 선택 그 자체라고 본 거군요. 인생은 B, 탄생과 D, 죽음 사이의 C, 선택이다. 이 말이 딱 들어맞네요. 정확합니다. 사르트르에게 인생은 매 순간의 선택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이에요. 매 순간의 선택. 탄생과 죽음, 이건 우리가 선택 못하죠. 하지만 그 사이를 채우는 모든 것은 결국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언장 작성이나 장례 방식 설계, 묘비명 생각하기, 사후 편지 남기기, 이런 것들이 죽음이라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의 선택으로 내 삶의 이야기를 완성하려는 시도인 거죠. 스티브 잡스가 장례식에 바흐 음악 틀고 소박하게 치른 것처럼요. 네, 그런 거죠. 또 김수환 추기경님이 각막기증 유언 남기고 실천하신 것처럼 마지막 선택조차도 결국 나다운 삶의 연장선이 되는 겁니다. 오늘 쭉 들어보니 철학자들의 이야기가 결국은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그냥 힘없이 있기보다는 오히려 그 유한함 때문에 삶의 매 순간이 더 소중해진다는 걸 깨닫게 해주네요. 맞습니다. 주어진 조건 속에서 의미를 찾고 또 만들고 끊임없이 선택하면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주는 것 같아요. 자서전 쓰기나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버킷리스트, 유언 준비 이런 구체적인 방법들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삶에서 만나는 수많은 경험들, 그 가체는 그냥 평범한 돌멩이 같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이름을 붙이고 의미를 부여할 때 비로소 빛나는 보석이 되는 거죠. 아, 보석이요. 네. 그 보석들을 어떻게 엮어서 나만의 목걸이,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지는 이건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린 겁니다. 하루가 저물 때 달력에 그냥 X표 치는 대신에요. 오늘 나에게 의미 있었던 작은 순간을 떠올리면서 동그라미를 그려보는 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인데요? 따뜻했던 커피 한 잔, 반가운 친구랑 잠깐 통화한 거, 창밖으로 본 예쁜 노을. 그런 작은 동그라미들이 모여서 분명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채워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삶이라는 밤하늘을 채우는 그 선택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동그라미를 그려 넣으시겠습니까? 그 선택 하나하나가 모여서 분명 당신만의 고유한 별빛을 만들어낼 것입니다.